네,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MTNW 이달혜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달달한 포인트 먼저 체크할게요. 네, 오늘 달달한 포인트, 모든 우려를 날려버린 엔비디아입니다. 오늘 장 내내 엔비디아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만큼 국내 반도체주의 훈풍을 강하게 불어넣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준의 간밤에 매파적인 발언도 있었고 미증시는 좀 하락을 했는데 시간외에서 너무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이제 오늘 밤 미증시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저희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을까요? 네. 저는 뉴욕 증시 상황부터 좀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전일 뉴욕 증시를 보시면 또다시 연장된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 그리고 FOMC 의사록에서 확인된 연준의 매파적인 분위기, 예상치를 상회하고 여전히 끈적한 영국이 인플레이션을 소화하면서 하락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영국의 인플레이션은 전년 대비 8.7%로 전달 대비 10.1% 대비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지만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요. 특히 근원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상승하면서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자, 또한 이번에 공개된 FOMC 의사록에서 보시면 대부분의 위원들이 추가 인상은 불필요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확인이 됐는데요. 연말쯤에 완만한 침체가 닥칠 가능성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낮출 여지는 적다라는 이러한 연준의 매파적인 의견 또한 확인이 됐고요. 자, 경기 침체 우려와 더불어서 또다시 결렬된 부채 한도 협상으로 인해서 장중 내내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를 한 번에 뒤집은 것이 바로 엔비디아였죠. 자, 오늘 앵커님 말씀처럼 하루 종일 엔비디아 얘기가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자, 장 마감 후에 발표된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시면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고요. 특히 2분기 가이던스 또한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애프터마켓에서 급등하기 시작을 했고요. 나스닥 선물 또한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는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러나 부채 한도 협상 난항과 또 연준의 매파적인 태도로 인해서 채권 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오늘도 강세를 나타냈고요. 크게 감소한 미국의 원유 재고로 인해서 유가 또한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전일 연설에 나선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죠. 충분히 긴축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또 인플레이 둔화와 또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추가 인상을 지지한다라면서 안 그래도 부채 한도 협상 난항과 또 의사록의 매파적인 분위기에 위축된 시장에 정말 찬물을 끼얹는 모습을 발언을 했습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비트 영향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같은 이러한 일부 반도체 관련주에서는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 지수 상황은 그닥 좋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갭상승 시작한 국내 증시는 코스피에서는 기관,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힘겹게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지만 LG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에코프로 그룹과 같은 이러한 2차 전지 업종과 또 셀트리온 그룹주들을 포함한 제약 바이오 업종이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역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집중되는 모습이고요. 또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테마 동향 살펴봐야 되겠죠. 테마 시장 또한 오늘 지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듯이 엔비디아 관련 섹터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먼저 AI 관련주로 C랩을 볼 수가 있습니다. C랩이 상한가, 그리고 ITI즈가 상한가에 안착한 가운데 아이크래프트, JLK, 이수페타시스와 같은 종목들이 동반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곡물 관련주 또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죠. 어제 상한가에 안착했던 누보가 조금 전에 굉장히 강한 슈팅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한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뒤를 따라서 고려산업과 신송홀딩스가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제공 관련주 봐야 되겠죠. 자, 국보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이 현상에 성공하는 모습이죠.
웰바이오텍이 그 뒤를 따라서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웰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어제 장중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또 수익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듯 뭐 좋은 흐름, 우크라이나 재건주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기타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시장이고요. 그 외에 탄소 배출권 관련주를 보신다라면 웰바이오텍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 섹터를 보신다라면 본 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린 라이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역시 강한 테마를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 대응 전략 드려야 되겠죠. 시장 대응 전략은 오늘 아침 엔비디아의 실적 빅트로 우리나라 시장에 선전을 기대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업종별, 섹터별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듯 주도 섹터로의 그 수급 쏠림 현상이 극단적으로 벌어질수록 우리는 추격 매수보다는 저점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또 길게 끌고 가는 그런 포지션보다는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시장입니다. 특히 제가 지수가 과열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때는 더욱 그렇게 대응하셔야 계좌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지키실 수 있고요. 또 시장이 종목별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중소형주 위주의 단기 수익 매매 전략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같은 전략 말씀 주십니다. 중소형주 위주의 단기 스윙 전략 말씀 주셨고요. 이 전략을 잘 활용해서 저희가 투자해볼 만한 섹터 어딘지 오늘장 공략 섹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달달한 공략 섹터는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시장의 시선은 반도체 쪽에 쏠려 있는데 자율주행 쪽으로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주들 차량용 반도체도 있고 AI도 있고 또 인프라 쪽도 있는데 어느 쪽으로 포커스 맞춰보면 될까요? 네, 최근에 아무래도 이슈가 된 쪽을 본다라면 삼성전자가 그 선행기 연구개발 조직이죠. SAIT가 수원에서 강릉까지 200km 구간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주행시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죠. 이것은 지난 2017년에 삼성전자가 국토부의 자율주행차 임시 운영 허가를 받은 지 5년 만에 거둔 성과다라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미가 있습니다. SAIT는 내부적으로는 레벨 4죠.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핵심 기술을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 양산 중인 레벨 2와 또 상용화 단계에 있는 레벨 3 솔루션에 대해서 대응한다라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자율주행 목표가 완성차 업체와는 조금 다르다라는 부분입니다. 완성차 업체들의 목표는 뭐냐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제조라든가 상용화의 목표를 두고 있다라면 삼성의 목표는 차량용 반도체와 전장 부품 그리고 소프트웨어 사업과의 시너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구분이 되겠죠. 삼성전자의 차량용 반도체나 전장 사업에 대한 의지는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러한 부분을 이재용 회장의 행보에서도 상당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말에 BMW CEO를 만나서 전장 협력 방안을 모색을 했고요. 그리고 인텔 CEO를 만나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협력을 논의를 한다라든가 또 지난 10일에는 미국 출장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만나서 또 이러한 자율주행 반도체 관련해서 또 논의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심권에서 멀어져 있고 또 바닥에서 소급이 들어온 이후에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 섹터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반도체 쪽은 전장 수요가 확대되면서 매출이 기대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기업은 어딜까요? 네, 바로 마이크로2 나노라는 종목인데요. 신규 상장주입니다.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반도체 테스트 핵심 부품이라고 하죠. 프로브 카드를 개발하고 양산하는 그러한 전문 기업입니다. 이러한 프로브 카드를 개발하고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이고 또 미세한 입체 구조를 지닌 물질을 활용해서 다양한 입출력 신호를 취급하는 시스템을 다루는 그러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꾸준히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회사의 위치가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정부에서 300조를 쏟아붓는 곳이 바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용인시죠. 동사가 용인시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도 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프로브 카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폼팩터와 일본의 마이크로닉스 재팬이 양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장에 동사가 국산화에 성공해서 진입하려 하고 있다는 부분, 이러한 부분은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관심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지금 바닥권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이후에 신조 상장주죠. 바닥을 다지고 그리고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이후에 주가는 장대 양봉을 그려낸 상단에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볼 때 가장 강한 종목은 일단 수급이 들어온 봉의 상단을 이탈하지 않고 상단 횡보를 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적인 지지 라인은 2만 원을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제가 따로 조금 더 아래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실 수 있게 17,000원을 잡아드릴 테니까 2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강한 시세를 빠르게 줄 거고요. 이탈한다면 조금 더 조정 구간을 거치고 갈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17,000원, 목표가 24,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주신 자율주행 관련 종목은 마이크로투 나노로 확인됐습니다. 목표가는 24,000원이고 2만 원대 지지를 잘 체크하자고 하셨습니다. 전략 잘 챙겨가 보시기 바랄게요. AS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있죠. 바로 라이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주 월요일 날 말씀 주셨고 오늘 상한가 터치를 성공했고 지금도 27% 구간입니다. 목표가를 3,500원으로 설정해 주셨는데 이제 2주도 안 돼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죠. 목표가에 도달했으니까 일부 수익 실현해볼까요? 네, 목표가에 도달했으면 일단 절반이라도 챙기고 보셔야 되는 시장이고요. 뭐 다 챙겨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은 윗꼬리가 좀 많이 날리는 시장이고 일단 수익 챙기고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눌러줄 때 다시 봐도 된다라는 전략을 구사하실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 상승 이슈는 테슬라 파트너사의 그 자율주행 센서 공급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 나오면서 동사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샘플 공급 이후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서 차량용 자율주행 시스템에 적용할 예정이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시장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가는 종목만 간다, 가는 종목만 날아가는 이러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온 이후에 조정 구간을 거친 이후에 다시 이렇게 시세를 주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본 방송만 잘 시청하셔도 오늘 목표가 도달하면서 수익 크게 생기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지금 상한가 터치 이후에 지금 조정 구간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목표가로 드렸던 3,500원 저항선은 이탈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1차 지지 라인 지금 시점에서 3,500원으로 보시고요. 3,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홀딩 하시면 좋고요. 이탈한다면 조금 더 수익을 챙겨가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한 가격 전략도 받아봤습니다.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3,500원 이탈하면 수익을 일부 더 챙기고 이탈하지 않으면 조금 더 홀딩해보자라고 말씀 주셨어요. 자, 다음 종목 실리콘투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포트를 정말 든든하게 지켜줄 것 같아요. 화장품주 중에서도 탄력이 정말 강하고 또 시세도 강하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14%대 슈팅 나왔고요. 수익은 100%가 넘었습니다. 실리콘투는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실리콘투는 제가 그 바닥권에서 매집이 정말 잘 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기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누차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영업 확장을 위한 차입금 증가 소식이 나오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신고가에 진입한 만큼 충분히 수익을 챙긴 종목이고요. 다시 한번 내가 매수 관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라면 4,500원 지지라인 보시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4,500원 지지라인 체크하면서 단기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아 메카닉스도 보겠습니다. 7거래일째 양봉은 잘 띄워주고 있고요. 목표가가 7,500원인데 거의 다 근접을 했습니다. 이 종목도 5월 12일에 말씀 주셨는데 이 단기간에 또 짧은 기간 안에 목표가 달성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름다운 우상향, 차근차근 계단식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동종목은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7,500원 목표가까지 수익 챙겨가시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500원까지 홀딩해 보면서 또 수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드렸고요.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